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 김호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역량 강화 전략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문제 제기, 지역과학기술 역량 관련 지표의 양극화 실태와 함의, 전략 방향, 결론 및 과제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하여 주신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문제입니다. 경기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특히 부울경을 중심으로 2018년, 19년 제기된 한국의 러스트벨트화 문제는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수면 아래에 있지만 지역이 가진 위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혁신과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R&D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예산 또한 가파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과 혁신의 공간으로서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역 중심의 R&D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학기술 역량 관련 지표의 양극화 실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혁신성장지수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 역량 지수입니다. 양지수 모두 수도권과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제, 교육, 연구개발, 창업 등 과학기술 역량 관련 지표에서도 비수도권 대비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본소득 관련 지표의 양극화보다 과학기술 역량 관련 지표의 양극화가 더 심하며 미래 성과와 연계된 창업, 기업 지표의 양극화 정도는 더욱 심화되어 미래 비수도권, 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역량 양극화의 함의입니다. 과거 성장기에는 대전에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고 생산 제조의 이점이 있는 영남권 중심으로 주요 주력 산업이 입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 등 우수 인력이 집중된 수도권 중심으로 R&D 기능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식 서비스 등 신산업이 집중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과 교육 인재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30대 청년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부산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대표 R&D 강소기업인 오토닉스는 R&D 기능을 이전하여 서울에 통합 R&D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대기업인 현대글로벌 서비스도 경기도 판교에 현대중공업 계열의 R&D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부산에서의 R&D 전문 인력 수급의 애로사항 때문입니다.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형 일자리 기업인 코렌스 이엠의 경우도 부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채용 후 2, 3년 경력을 쌓으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도 수도권이나 대전 등의 지역이 매우 의존적입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특허 공동 출원 결과인데요.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전체 산업 부분에서 수도권 또는 대전과 공동 출원 결과가 많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돼서는 더욱 의존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데이터 기반을 둔 부울경 지역의 협력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연구 협력은 증대되고 있지만 부울경 내 연구 협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고 서울 수도권 또는 글로벌한 협력의 빈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과 특허 분석 결과 지역의 대표 기초지식 창출 기관인 부산대학교의 기업 간 협력은 부산 기업보다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기업과의 협업이 더욱 빈번하며 물론 이러한 부분은 특정 기술 분야에 한정된 사례일 수도 있지만 지역 내 창출된 지식과 활용 연계의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서비스업, 특히 지식 서비스 업종의 중요성입니다. 지식 서비스의 3대 고성장 업종의 경우 시도별 종사자 증감 추이를 보면 이 역시 수도권 지역의 증가폭이 높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영상방송, 연구개발 전문 서비스 분야 등이 더욱 그러합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일자리의 질적, 양적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 업종의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주로 개인, 사회 유통 서비스 중심이고 지식 서비스 부분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표상으로도 취업자 수, 총부가 가치 비중의 경우 2015년 변곡점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의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창업, 이 중에서도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앞으로 지역 간 격차 확대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뒷받침하는 함의는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R&D와 생산 제조의 분리 등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고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혁신 생태가 동작하는 측면에서도 R&D 기능과 실제 생산 제조 기능의 불일치 등으로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원활한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격차 확대의 악순환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 혁신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전 등과 좀 더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그 성과가 지역에 연계되도록 하면서 기존의 전략 산업 중심으로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산 거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자체 혁신을 통해서 구조 고도화를 진행하고 새로운 분야의 경우 특화 분야 중심으로 지역 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략 방향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지역과학기술 정책에서의 중요한 전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동안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왔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기관 설립과 더불어 자체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은 신정부의 출범 시점이면서도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과 더불어 지방과학기술 종합계획의 수립 시점이며 코로나 극복 이후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면서도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과거 IMF 이후 국가와 지방이 당면한 이슈, 2022년 현재의 이슈는 경제사회 혁신 지초와 구조, 성과 창출 측면에서 훨씬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정부 주도로 문제 극복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국가와 지역이 함께 전략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세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과학기술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정책 수립입니다. 세 번째, 현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혁신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들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청년 인구와 우수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만이라도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째,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과학기술 대형 사업의 추진입니다. 6째, 초강력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7번째, 국가적 어젠다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 간의 상호 협력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과학기술혁신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법령 제도 정비 부분입니다.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과학기술 업무의 지방사무화 등 각 법에 산재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칭 지방과학기술혁신법 등 신규 법령을 제정하여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을 지역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 앞서 많이 진행되어져 왔던 선언적인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계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선언적으로 지역의 역할은 강조되어 왔지만 그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해 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셋째, 지역 전담기관 활성화 및 체계 개편입니다. 현재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칸막이식 수직적 구조로 지역의 자율성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지역과학기술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넷째, 출연연 지역 조직의 강화를 통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출연연 지역 조직인 100여 개의 정도가 운영 중인데 지역 조직별 연구 분야 및 역할과 본원의 규모에 따라 인력 및 예산 등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인 연구 기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조직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술 허브 구축 등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지역 기술 허브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대형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산업부, 중기부 등은 응용 개발 연구 성숙기 단계 중심의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는 인력 양성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기부는 연구개발 특구 육성 등 특정 거점에 한정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R&D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대형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섯째, 초강력 협력 기반 지역 주도 혁신 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발표 예정되어 계신 임채원 교수님께서 아마 강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이것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속성상 그 창출과 활용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직접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수도권 등 너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면 직접의 불이익 또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만 너무 고려한다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과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협력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다층적인 복잡한 관계에서 저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회복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연계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제안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